네. 자, 또 오늘 또 봉도사 나왔고요. 일단 오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약 좀 먹읍시다. 이게요, 진짜 신기하다니까. 나라모 엄청 신기해요. 그 느낌적 느낌은 물론 느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효과가 임증된 거잖아요. 근데 이 나라모를 먹고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효과를 봤다는 바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이런 것 같아요. 효능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봉도사 나이를 알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헤어가 그중에 반을 차지하고 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시면요 지금. 자, 그 나라모 먹고 지금 효과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댓글창에도 가끔씩 올라옵니다. 이거 좀 효과 있다고.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을 나는 약을 먹는 거 있잖아요. 호르몬제, 예. 피부과에서 해주는 거, 그거 안 먹으면 또 빠집니다.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호르몬제 안 드셔도 효과를 보는데 호르몬제를 드시고 이걸 드시면 그 효과는 거의 100%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말씀 좀 하세요. 제가 지금 먹을 시간 한 10초 동안. 예. 감사합니다. 불신, 듬성, 믿음, 풍성. 근데 솔직히 말해 귀찮아 죽겠어. 이거 주위에서 이것 좀 어떻게 알아봐 달라고. 뭐를? 나한테 이야기한들 내가 뭐 알겠어요 이거를. 뭐를요? 나라모 좀 어떻게 구해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나라면 그냥 검색하면 되는데. 사 먹어. 아 이걸 구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사 먹어. 무임승차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무임승차하면 안 납니다. 안 납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프라님 동생분은 프라님이 대신 비용을 내주고 있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걸리지도 않고 가족 아니에요. 친족. 예? 정가 내고 드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내가 괜히 멘트 하라 그랬다. 쓸데없는 예. 너무 많이 했다. TMI예요. 자, 여러분 그 나라모 검색하셔갖고요. 예. 이게 새로운 연구 대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고 싶으신 분은 병원 처방 받으시고 이거 드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거 좀 좋습니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나라모를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면은 간단히 말해서 일단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 미용실 원장이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튼튼해졌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검색창에 나라모 또는 풍성교 검색하시면 구입하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댓글창에 있잖아요. 나라모를 사서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꽤 되실 거예요 이제. 꽤 되세요. 자, 아, 김동범님이 저는 효과 없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아마 기간을 좀 짧게 드셨을 거고요. 이렇게 효과 없는 분들은 처음에 그 호르몬제하고 같이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일단 방아쇠 역할을 해주니까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 포기 듬성, 신뢰, 포기 듬성, 신뢰 풍성. 그러니까 불신 듬성, 믿음 풍성. 저는 그런데요. 머리 빠지는 채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 드시지 마요. 예. 머리카락이 스트레스이신 분들만 드시면 돼요. 예. 네. 아, 박종성님, 강북구 지역구 권리다원입니다. 그럼 저 위에, 채팅창 위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394-4010 문자 주세요. 예. 예. 라일락님, 제 지인이 효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 예. 보면은. 예. 물론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또 안고님 눈물 납니다. 나라모 먹으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2달 정도 먹고 있는데 실제로 푸나임처럼 미장원 원장님이 머리가 풍성해졌다고 했습니다. 뭐 먹고 있냐고 해서 나라모라고 해줬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검색창에 나라모 또는 풍성교 검색하시고 3시가 됐으므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9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강북을에 출마하시는 분. 예, 강북을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북을에 계시는 당원님들 010-3394-4010으로 전화 한번 주세요. 당원 아닌 분들도 강북을에 사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삼양동, 삼각산동, 송촌동, 송중동, 미아동, 번삼동. 여기는 딱 봐도 이런 게 삼양동이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버스 정점이었거든. 거기다가 삼각산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유명한 곳. 예. 네. 자, 전화 주세요. 정치 천재 정봉주가 이제 갑니다. 이미 갔습니다. 강북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2018년에 예. 서울시장 나오실 때 사진 찍어놓은 걸 최근에 봤어요. 예. 그래서 저 봉도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똑같아. 그래요? 그 2018년이면은 벌써 6년 전이잖아요. 에이, 뭐 겨우 6년 전인데. 또 똑같아. 예. 거기다가 그때 했던 그 강북과 강남을 이렇게 개발 또는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때 그 컨텐츠에 제가 반해가지고 그 딱 지역이 강북을입니다. 딱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강북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게 이게 있잖아요. 예. 봉도사가 강북을 가겠다고 마음 먹은 게 1년도 넘었어요. 그럼요. 내가 들은 것만.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딱 찍은 게 아니라 예. 나는 무조건 강북을이야. 음. 그게 지금 현재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이 아니라도 강북을이었어요 원래. 그 비유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슨 뭐 전혀 뜬금없이 무슨 뭐 비명 자객공천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연치 않게 강북을을 찍었는데 거기에 박용진이 있었을 뿐이야. 근데 그러니까 금상첨화지. 네. 그대가 계신가? 근데 어저께 저 공관위 면접장에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 한번 봐봐요. 기사 제목만 몇 개만. 그러니까 기사 제목들을 쭉 보면은 이런 거지. 공천 면접장에서도 계파 갈등. 진짜 언론들 쓰레기야. 친명 정봉주, 박용진의 당 공격 의원. 이다가 내가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봉도사랑 상관없는 얘기 몇 개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친명 정봉주, 민주당 공격하는 의원이 있다. 비명 박용진, 내게 사과했다. 사과한 얘기도 해드릴게요. 제가 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수 언론이 칭찬하는 분 정봉주, 공천 면접에서 박용진 또 저격. 내가 지금 저 노컷뉴스 기자 한 명하고 지금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 그나마 중앙이면 좀 나아. 예.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되고 싶은 애들은요 기사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음모론이 막 행행하고 있다. 예. 근데 음모론도 아닌 내용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써. 항의를 해. 그쪽이 댓글을 안 해. 그럼 내가 나중에 체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때 오늘 있었던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왜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언론 지형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공개할 내용이면 제가 브리핑을 하죠. 근데 저는 최소한 제가 아는 정치 상식으로는 공간위에서 한 내용은 저는 비공개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자들 브리핑을 안 하고 저는 막 그 황망간에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안 받으려고. 근데 나와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한 30-40명 기자들 앞에서 아주 세세하게 공간이 안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쩍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뒤로 이렇게 했고 피하니까 정봉주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쫓아와서 저는 이제 그 자리를 떴고 그래서 제 정치적 상식으로는요 공간이 안에 있었던 일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이다. 근데 기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정봉주가 도망갔다. 야, 진짜 언론들 일부 기자가 아니 기자들이 물어보면 다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 기자들이 무슨 판사예요? 무슨 염라대왕입니까? 본인들이 물어보면 답변 안 하고 가면은 마치 죄 있어서 도망간 선처럼 그렇게 묘사해요. 오케이. 어제 기사 엄청 나온 게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박용진 저번에 그 김현정 뉴스 전화가 1월 15일입니다. 그때 팩트도 안 맞는 이야기 해가지고 또 정봉주는 키워줬고. 예, 어제
그 1월 31일이거든요. 1월 15일 날 한봉으로 1월 31일 날 이게 패턴이 읽힌 거예요. 이제 박용진 의원은 보름 단위로 정봉주를 띄워준다. 이분이 훌륭하신데? 우리 선거 그 전략 참모 같아요. 왜냐면은요, 박용진 의원님 지역에서 정봉주 출마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70%쯤 됩니다.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 예, 맞습니다. 근데 새날만으로는 역부족이지. 새날 다스베이다, 매블쇼 이게 200만이 되지만 네. 다 합하면은 이게 역부족이에요. 공중파에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공관위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풀어봐요. 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저 내가 알고 있기에는 왜 저 강북을에 출마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다른 내용은 그 부분만 초점이 되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고 다른 미주알 고주알 있었던 얘기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 정치적 소신과 상식 그 안에 있었던 얘기를 안 하는데 박용진 의원이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지역에 기초의원 광역 의원이 있었던 일을 정봉주 TV에서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이 불편해요. 왜 지역에 있었던 일을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마치 기초 광역 의원들이 뭐 정봉주 의원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쌩까는 이런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게끔 하냐. 그래서 내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급적 지역에서 있었던 일, 공간에서 있었던 일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제는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그게 왜 강북을에 갔습니까? 보통 그렇게 물어봐요. 예. 근데 그게 공통 질문 아니에요. 저한테만 물어본 겁니다. 그렇긴 하지. 예. 박용진 의원은 강북을 현역 의원이고요. 또 한 출마하는 변호사는 그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왜 강북으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제가 앉아 있고 그 상황에 세 명이 같이 앉아 있거든요. 제가 앉아 있고 그 옆에 박용진 의원이 앉아 있고 그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이모 변호사가 앉아 있었는데 공통점을 쭉 하고 그래서 한 5분 조금 넘게 끝나는 거예요. 짧죠 생각보다. 짧아요. 근데 이제 왜 강북을에 갔습니까? 그럴 때 그 순간에 그래서 저는 나 하얼빈 장첸이는 아니지만 정봉주가 칼을 뽑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강북을 그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혈연 학연 지연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라고 묻는 것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조기 축구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국가 대표를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혈연 학연 지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혈연하고는 없습니다. 다만 지연은 좀 있는데 지역의 목사님들과 각별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저는 앞서 얘기했지만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데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분명한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중동 언론만 보면서 조중동 언론이 좋아하는 발언하면서 당을 갈라치게 한다거나 당을 이간질시키거나 당을 공격하는 그런 의원은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박용진 의원이 그런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북에 왔습니다. 맞는 말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강북에 온 건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총질하고 민주당이 갈라치기 하고 내부 총질하는 내부 총질로 박용진 의원을 심판하러 와서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하면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는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관위원 중 한 분이 경선이 과열될 텐데 누가 되더라도 서로 강을 건너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딱 잡아서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1월 15일 날 저를 허위사실로 음해했고 허위사실로 저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좀 짧게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이모 변호사하고 좀 늦게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데 박용진 의원이 앞에 기자들 한 3, 40명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백브리핑이라 그러거든요. 백브리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백브리핑 내용을 그 중에 몇몇 기자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나는 공간이 내용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백브리핑 내용을 봤더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있었던 내용을 고자질하는 거로 들려요. 저는. 그리고 제가 당했습니다. 아니 당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마이크 잡고 발언해도 아무도 지지 안 하거든요.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나와서 기자들한테 읽는 거. 근데 내가 나오는데 박용진 의원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길래 내가 박 의원 미안해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언론에다 대고 사과했다는 거야. 제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푸나님. 아니 미안해. 제가 뭐 때문에 미안한 감을 가진 줄 아세요? 느닷없이 옆에 있는데 대놓고 직격할 줄 몰랐죠. 이게 정봉주다. 내가 팩트 폭격하다 보니까 깜짝 놀랬지. 놀래게 해서 미안해. 그걸 사과했다고. 예, 아니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사과한 게 아니고 당신이 놀랬을 거야. 이제까지는 물탕 국회의원들만 보다가 이렇게 대놓고 직격하면서 팩트 폭격하는 의원을 못 봤을 거야. 아마 놀랬겠네. 놀래게 해서 미안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내용을 그 한 내용을 사과할 거면 뭐 하려고 그 내용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 공간이 안에서 있었던 내용을 고자질하듯이 언론에 하는 것을 마치 자기의 정치적 생활인 것, 정치적 활동인 것처럼 하는 의원을 당에선 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저번에 박용진 의원이 저 CBS 1월 15일 날 얘기입니다. 나와서 저게. 저런 예. 이야기를 하는데 팩스도 틀렸고 사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로 저건요. 낙선을 목적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경고합니다. 또 경고합니다. 저 법적으로 제가 끝까지 묻습니다. 근데 책임져야 합니다. 저 이후에 사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당도요.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원 단체 5개 단체가 윤리심판원에 고발했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러면서 가만 안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강의원과 현근택을 주저앉혔어. 예. 박용진이. 뭐 박용진 말로 주저앉힌 건 아니겠지만 예. 나머지 자기 경쟁자인 정봉주 의원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열함인데 아니 그래서 내가 왜 강북을에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하셨던 말 여러분이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당대표에 대해서 당대표 경선할 때 박용진 의원 기억나십니까? 그 후에 박용진 의원이 찬성을 눌렀는지 반대를 눌렀는지 모르지만 그 일단에 한 40명 되는 무리들이 당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들 속에 아니 저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왔던 박용진이 지금 강북을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에 강북을에 출마를 했다라고 하는 정봉주 의원은 지금 이 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보면 당연히 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정봉주도로 왜 강북으로 갔습니까? 그런데 강북이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제가 적임자로서 갔습니다. 이러면 정봉주가 강북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거 정봉주 아니면 못합니까? 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에서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래놓고 나니까 저하고 친한 한 기자가 연락이 왔어요. 아 의원님. 원래 의원님 그렇게 몰빵하는 분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냉정하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분 아닌데 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 미치겠네. 근데 그래서 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요 아주 친한 후배예요. 우리 또 대학 후배고. 내가 보기엔 기레기인데? 예, 아니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설사 당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조그만 그 석연찮게 굴면 바로 공격하는 그러한 당당함이 있는 의원 아니냐 정봉주 당신은. 근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올인하냐라는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봤다. 나는 이재명 대표와 20년 된 관계지만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싸우기도 했고 의견이 일치될 때는 손도 잡기도 했고 그러면서 20년을 같이 온 정치인이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의 무슨 빠처럼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정치는 아닌 거 네가 본 거 잘 봤다. 그런데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너네가 네 식구인데 평상시 아빠를 싫어한다 좀. 그 아빠가 의견 충돌도 하고 아빠 술 먹고 뭐 아재 개그 하러서 아빠 싫어하는데 그 100%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어느 날 옆집에 이사 온 아저씨가 힘이 세고 총칼이 있는데 총칼을 앞세우고 권력을 앞세워서 우리 아빠를 죽이러 들어온다.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겠니? 너네 가족은 똘똘 뭉쳐서 우리 아빠를 보호하죠. 그렇지. 지금 나의 심정이 그거다. 윤석열이 한동훈이 이재명을 죽이러 들어오는데 우리 당의 대표고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그러면 잡아가라 하고 이 가결표를 던지거나 이재명이 빨리 내려와야지 민주당이 삽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호적을 파야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안일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쏙 이해가 가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요. 내가 아까 기레기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악의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사당화 시켜야 된다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 전체가 봐서 역대급 시스템 공천 중이거든요. 예. 지역구만 250개가 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무조건 꽂아놓고 이런 공천 아니잖아요. 못하죠. 그렇게. 원래 현역이 예. 출마를 안 하는 사고 지역 이런 데는 다 전략 공천으로 일단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당원 당규가 그렇게 예. 되어 있어요. 나머지 다 경선이란 그리고 말이에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면 전략 지역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친명이라고 불리는 강 의원이나 현근택 출마 안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사당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기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실 윤석열이 만들어준 지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당원들 거의 절대 다수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민심, 당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이걸 이재명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당원들이나 출마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현상의 구조야. 이거를 사당화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알아요.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측근들이나 이재명 진짜 막 이런 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실제로 어떤 특혜도 없다는 거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오죽했으면 그래 이재명 대표랑 같이 고생한 사람들만 따로 인터뷰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게 이재명 사당화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래서 기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들 프레임 맞춰가지고 봐봐봐 이게 사당화가 아닌 뭐야 이런 식으로 가잖아 지금. 예. 근데요, 푸나님 버퍼가 심하대요 지금. 아 다시 나오는데 풀렸다 휴. 자 제가요. 여러분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9천여다 버퍼 씨가 많이 나갔네. 나갔다 들어오시면 버퍼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이요. 저를 좀 아는 분들도 있지만 저를 대충은 아마 뜨문뜨문 아실 거예요. 저는 푸나님하고 이렇게 방송이 잘 맞는 이유가 푸나님하고 좀 기질이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해요. 평생 갑니다. 제가 80년도 그때 21살의 나이로 학생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 몇 년이 흘렀냐면 25년이 흘렀습니다. 45년이. 지금도 80년 3월 학생운동에 투신했을 때 그 정신으로 삽니다. 그래서 제가요, 늘 우리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정신으로 삽니까? 물어볼 때 80년 5월 강주의 정신이 제 삶을 밀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아픔이 제 인생의 후반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의 슬픔이 또 제 삶의 후반부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갑니다. 근데요, 제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요, 10월인데 내 날짜를 이제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은데, 당대표 체포 동의안 왔었잖아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요, 제가 들어가면 21대 때 있던 의원분들하고 의총하면서 내가 한마디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때 당대표 체포 동의안 왔을 때,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고 얘기한 의원들, 의원 자격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의 역사는요 이미 200년 된 역사고요. 이 200년 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의회 대의민주제를 지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예요. 자, 그리고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이 검찰 탄압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줬잖아요. 자, 이 지금 시대의 성격 규정은 검찰이 무모하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면서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한다.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 규정을 했어요. 자, 그럼 체포동의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포동의안에 당론 부결을 해야죠. 그거 왜 여러분들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나 여러분들의 역사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으면요. 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의총에서 끝까지 의총 하루 왼종이라고 2, 3일 하더라도 끝까지 문 걸어놓고 나가지 마라 여기서 아무도. 그리고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론 부결이다. 그리고 의심받는 사람들 가결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심받는 사람들 명단 여기서 공개하고 그분들 사진 찍어갖고 나와라. 이러고 의총이 결론을 내야지. 이렇게 결론 안 내는 의총이 무슨 의총이냐 이게. 예. 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0명 가까운 39명 40명 가까운 사람들 찬성표를 던졌어요. 자, 저는 4명인가 5명밖에 커밍아웃이 안 왔기 때문에 35명 숨어버렸습니다. 숨어버린데 난 어떤 분들이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한지 대충 알잖아요. 박용진 의원이 가결표 던졌다고 저는 당당히 얘기 안 합니다. 왜? 허위사실 유포로 저를 또 고발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제 마음에 믿음은 그런 부류의 하나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원은 민주당 대표 의원 하면 안 된다. 제 소신입니다. 저 100% 공감하고요. 예. 박용진 의원은 저는 유치원 3법 때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예. 게 있어요.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민주당에 들어와서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픽업된 사람이야. 예.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주로는 종편을 나가고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요. 정봉주 의원이 종편만 주로 나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나가지도 않겠지만. 근데 새날을 주로 나오면 생각이 이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어떤 쓴소리라는 명분으로 막 비판을 해대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시도 때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쓴소리 비슷한 내부 비판을 좀 하면은 주로 받아주는 게 조중동이거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아예 조중동 종편에 안 나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조중동이 칭찬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내가 내부 청지를 하면은 써주는 건 조중동이니까 이게 맛이 들려가지고 이게 아예 이제 막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대표 경선도 나오고 대선도 나오고 이제 프로 출마라가 되셨어. 근데 지금까지도 이 양반은 민주당의 문제가 뭐고 언론의 문제가 뭐고 진영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싫어하게 된 거예요. 정봉주랑 상관없이 내가 싫어하게 됐다고. 아니 이게 보세요. 그러면서 나와서 기자들한테 백브리핑 한다는 얘기가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 한대요. 예? 선을 넘었죠. 김대중 제가 정치를 알려드릴게요. 진짜로. 박용진 의원이 이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 우리 보니까 우리 지역에 기초의원 광역 의원이 봅니다.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그 비율이 없었는 줄 아세요? 늘 당에는 정치공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비율은 15%에서 20% 사이로 항상 존재합니다. 그게 인간 삶의 구조예요. 사회 구조상 그렇게 됩니다. 비율은 늘 있어요. 그래서 이종걸이 늘 뭐 당 대표 선거 나오면 17% 받습니다. 그런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주류들 날 씹는 거 좋다. 나 비판하는 거 오케이. 김영호 의원의 부친 김상현, 훈원 김상현 그분이 비주류의 그렇지. 선두였었잖아요. 근데 DJ 선생님하고 DJ 대통령하고 엄청 친해요 또. 물구나무 발언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지. 예. 그렇죠. 물구나무 소설에도 들어가겠다 이런 분 아닙니까?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공격해라. 그러나 의총이나 당내에서 토론할 때 비판해라. 언론에 나와서 좀
당 좀 씹지 마라. 너무 아프다. 근데요, 지금 비주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의총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의총대 토론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 불편하면 비공개 토론하자 그래요. 근데 왜 자꾸 언론에 나가서 당을 공격을 합니까? 그건 건전하고 사랑하는 비판이 아니에요. 맞죠. 뭔지 아세요? 내가 튀고 싶어서.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 하면서 제 부인이 싫습니다. 제 남편이 싫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대놓고 얘기해야죠. 나가서요. 나가서 친구들한테 남편 욕하고요. 친구들한테 부인 욕하잖아요. 그럼 칼부림 싸움 납니다. 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죠. 맞죠. 내가 내 정치, 자기 정치 하는 거예요. 언론에 나가서. 그러면 왜 정치인은 그런다며 자기 부고만 빼고는 언론에 나면 좋다고. 그러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조중동이 칭찬하는 발언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의원은 민주당 대표의원 자격 없습니다. 조중동 칭찬하는 거에 저는요, 동아일보 기자들하고도 친하고 조선일보 기자들하고도 친하고 기자들하고 친해요. 그냥 그 논조를 싫어합니다. 인간을 싫어하진 않아요. 아니, 그분들하고 진짜 친해요. 그러면서 술 먹고 식사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하고 만난 거 정보 보고 쓰지 마라. 정보 보고 쓰면 정보 보고는 오늘 정보 좀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데스크에서는 그걸 비틀어서 정봉주를 조지는 기사를 쓰고 싶어 해. 그러니까 그럼 나하고 사이가 갈라지니 나하고 식사하고 만난 거 정보 보고 올리지 마라. 그걸 약속을 받고 제가 식사를 합니다. 아니, 이게 정치예요. 난 조중동 기자들하고까지 원수 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그렇죠. 정치하려면은.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까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더불어민주당 공천 후보 심사 기준. 그러니까 지금 그 심사 기준에서 이걸 점수를 매겨서 2%로 먹여서 요거로 지금 경선 봉선에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당선 가능성이 40%야. 여러분 공천 적합도 조사가 돌았잖아요. 여론조사. 예. 여기 40%고 예. 도덕성이 15%고 정체성 이야기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예. 그다음에 면접 어제 10%, 예.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이렇게 10% 들어가는 건데 이거 아마 기여도는 원외 쪽 그리고 원내는 의정활동 능력 이렇게 아마 점수를 매길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보면 도덕성과 정체성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예. 정체성이 15%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체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엄청 비판을 하고 민주당이 잘못된 게 있으면 쓴소리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민주당 내부 비판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전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거를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의원님이 지금 이의제기하신 거잖아요. 이게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아니, 뭐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일 하는데 저는 자기소개를 해서 짧게 했어요. 30초도 다 안 썼습니다. 강한 민주당을 만들 적임자입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입니다. 끝. 참, 아이고. 자, 어쨌건 박용진 의원이 좀 그런 언론 플레이를 참 잘하는 사람 같아요. 저도요, 채널 A 나갔거든요. 채널 A 김성태 의원하고 나갔는데 슬금슬금 진행자가 편향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생방송에도 그랬어요. 진행자님, 편향되게 하지 마세요. 편향되게 하면 나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생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방송에서 저한테 험한 꼴 한번 당해보고 싶어요? 그 생방송의 묘미거든요. 제가 그걸 뭐 거기서만 얘기했겠습니까? YTN 라디오 가서 TV 가서도요. 편향된 바로 진행하지 마세요. 편향된 진행하면 생방송에서 저한테 험한 꼴 당합니다. 이게 나는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투력 짱이다. 그렇죠. 뭐 언론 눈치 보느라고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채널 A T조 저 안 불러요. MBN 저 안 부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요. 지금은 탈당했습니다만 이낙연 지지했던 신경민 같은 사람이 민주당 대표 패널로 나가서 이재명 대표만 까는 그런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러니까 그 종편에선 그런 사람들만 불러요. JTBC는 이게 얼마 전까지 한번 문의만 장르만 여의도 거기 나가다가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요즘 끊었으니까 안 나왔는데 거기는 왔다 갔다 해요. 반반이야. 이런 데는 오케이. 조금만 편향되게 하면 전 바로 지적합니다. 아니 거기 나가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싸우라는 거죠. 거기 갖고 그분들 좋아하는 그분들이 칭찬한 발언에
뽕 맞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맞죠. 아, 채널에서 잘한다 하니까 민주당 공격하고 그 자리에 앉았고 티주에서 잘한다 하니까 민주당 공격하고 이게 무슨 민주당 정체성이에요. 집에 가서 그냥 정체된 인생을 사세요. 그게 이제 뭐 건정한 비판 쓴소리로 저쪽에서 이렇게 포장을 잘해주니까 스스로가 아마 그런 데에 업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 정치인 중에. 쓴소리는요 우리들끼리 모여 앉았을 때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대표님 이거 아닙니다. 예, 방송 나가서 하시죠. 하는 게 아니고요. 방송에서 나가는 건 쿠션 때리는 건데 그럼 우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많이 다칩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아 저기 앉아 보니까 박용진 의원은 저기 앉았고 날 노래 보고 있네. 째리한데 why do you 째리 me? 예? 째려 보고 있네. 아니 그런 거예요. 진짜 저도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리는데요. 온갖 지저분한 일로 여기저기 지금 막 제보하고 있거든요. 저에 대해서. 제가 BBK 때 이명박을 맞짱뜨고 감옥 갔다 나오면서 감옥에서 하루에 푸시업 1000개씩 하면서 복근 갖고 나온 사람이에요. 정봉주 멘탈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새날도 요즘 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방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좀 핫한 인물들이 나오면은 꼭 그 다음날 보도가 나와요. 새날 유튜브 어쩌고저쩌고. 근데 내용을 보면 우리 같은 사람 척이 금방 오지. 예. 민주당 정치인 쪽에서 제보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선은 언론이 지금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많은데 지켜보고 있다가 이걸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그거야. 내 경쟁자인 사람이 새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무리가 될 만한 말을 했다라고 그쪽에 제보를 하면 언론에서 민주당 뭐 저 친명 뭐 유튜브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언플들을 해대는 거예요. 맞아요. 예? 왜 그래? 이보세요. 여기 내가 지금 요즘 신경전하고 있는 저 노컷뉴스 기자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예. 당신들보다 훨씬 노력 많이 해. 어디 저 페이스북이나 지켜보다가 그걸로 기사 쓰고 있는 애들 방송 하나 준비하려고요. 새벽 3시까지 일해요. 저 방송 나오는 건 하루에 제가 뭐 서너 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방송 준비하는 제가 의원님도 새날 저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보이시잖아요. 예. 계속 앉아서 일해요. 노닥거리지도 않아. 그럼 팩트 체크하고 내가 제일 큰 불만이에요. 우리하고 노닥노닥거리고 놀아주 안 하고 혼자 맨날 일하고 예? 10시에 기상해갖고 하루 종일 방송하고 새벽 4시까지 자료 찾고 하고 와서 저런 걸 10년이에요 10년. 아 그러니까 내 진짜 말은 그 국가 훈장 줘야 될 사람이에요 이분.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또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그냥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니들 기사 쓰는 애들보다 우리 스텝이 더 스펙이 더 좋아. 말하자면 수준도 없다는 소리예요. 제일 수준 높은 분이 그만 그 얘기 TMI 하지 마요. 이제 딱 끝이잖아요. 내가 후보로서 멋있다. 후보로서의.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언론에 뭐 쉽게 표현하면 기성 언론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유튜브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유튜브는 공신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이 민주당에 일부 있어.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그 유튜브에 나가서 뭐 발언하는 것을 감점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가 탈당한 사람 하나 있어. 예. 그 이원욱이야. 이게 무슨 도대체 이런 게 있어요? 지상파에서도 요즘 욕설이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새날 유튜브에서 욕설을 하면 그게 기사화돼. 그러니까. 아 그럼 유튜브 하지 말라는 소리지 뭐야. 욕설이 엄청 심한 욕설이 아니라 너무 빡치면은 그러니까. XX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날 방송을 거의 지상파 대접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 기레기들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컨텐츠는 우리가 만드는데 누군가는 페이스북을 쓰는데 그거 잠깐 보고 기사 쓰는 게 얘들이 업무야. 이거 이용해가지고 정치해먹는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안 되죠 그거는. 아 왜 뭐 새날 방송을 빼고라도 김어준 방송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준비 많이 한 방송이에요. 나도 입이 쩍 벌어질 정도야. 내 느낌엔 그렇거든요. 그런 방송을 내는 대한민국의 기성 매체가 있습니까? 방송 잘한다는 없어요. MBC까지? 예. 없잖아. 근데 그런 방송을 악마화 시켜야만 얘들이 먹고 사는 구조거든. 거기에 기대신 분 박영진 의원 아니냐고. 내 말은. 아휴 그러고요. 푸나님 내가 여기서 방송 2년 하면 또 그 전에 우리가 또 알고 지낸 지가 그건 한
10년 다 돼가지고 10년 다 돼가지고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좀 그 아주 그 경쾌하고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농담도 잘하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보면 사석에서 자기 잘난 척 좀 안 한 사람이 사람들이 내가 막 내 잘난 척하고 그러는데 꽤 겸손한 측면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막 TV에 나오는 건 캐릭터. 예, 캐릭터인데 제가 사람들 보면 낯도 가리고 그래요. 말도 잘 안 하고. 제가 하나 딱 경고할게요. 방송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박영진 진영에 있거나 그 저 뜨문뜨문 본 분들이요. 저하고 싸움하지 마세요. 평생 불행해집니다. 저 그렇게 대충 보지 마세요. 그냥 저기 박영준 의원한테 한마디 할게요. 민주당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참 그. 전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높이 세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민주당을 없애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좋고 싫음이 분명합니다. 예. 저의 좋고 싫음을 건들지 마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예. 의원님 여기까지. 예. 정말 맺히셨구나. 뭐 아니, 저런? 제가 참는데 이 참는 걸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전윤희님. 예. 정봉주 의원 자원봉사자입니다. 반드시 국회에 있어야 합니다. 민사랑님, 비열한 간장종지 땡땡땡은 국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정봉주 의원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저는 포나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예. 010-3394-4010, 010-3394-4010,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송중동, 미아동, 번삼동. 이게 이런 게 있어. 평상시 때는요, 봉도사 오면 나도 피곤하니까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피곤해서 막 나른해 있는데 밖에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은 더 챙겨주고 싶어, 심리가. 개병님, 봉이나 봄 같은 거 아닌가? 주권자님들 위하여 박수 짝짝짝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슈 뒤에 하나를 빼먹고 예. 시간 관계상 선거제 이야기로 잠깐만 가볼게요. 이거는 또 안 먹어요? 잠깐만. 더 먹을 건 없고. 예. 나라모 한번 더. 나라모 예.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기자님들 이 방송 보고 계시잖아. 예. 정봉주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진행자는 쌍욕 안 하는지 그거 지켜보고 있잖아 지금. 예. 그리고 기사 쓰세요. 이런 방송을 보고 제대로 기사를 쓰라는 예. 거예요. 여러분들 기사 쓰고 상황 교정하라고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새날에서 처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사 쓰세요. 정봉주는 왜 그랬나? 오늘 방송 보셨으면 아실 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자님들 중에 머리 빠지시는 분들은 나라모도 좀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왜 그래 왜? 왜 기자님들은 나라면 들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요 여러분들 기자님들 마음속에 진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새날은 언론사 등록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언론인 척 안 하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론인 척하면서 불공정하시잖아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정말 더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날에서 얻어가시는 거 나라모나 좀 얻어가세요. 이거 드셔갖고 머리카락 나면 그때나 새날 좋아하실려나? 그래요. 그 가장이나 자식들이 머리가 나면요 집안에 행복꽃이 웃음꽃이 핍니다. 아유 참 진짜. 머리에는 머리꽃 피고 집안에는 웃음꽃 피고. 네. 자 나라모 검색하셔가지고 요거 예. 싸게 팔 때 구매하시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선물하는 한 해가 되세요. 나를 위해 투자하세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 진짜 누가 제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예. 그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투표입니다. 구매하시는 방법은 나라모 또는 풍성교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위성정 당을 당명까지 확정했어요. 국민의 미래래. 국민의 미래. 야 미래 없는 사람들 과거 사람들이 미래란 말 엄청 쓰네. 뭐 개혁 미래당 뭐 무슨 미래 뭔 미래. 어우 국민의 미래. 저는 저 제도를 보면서 이게 이제 어준이래. 어진아 해도 돼. 네, 김어준 씨가 이제 다스베이드 하면서 저하고 이제 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김어준 씨 방송을 요즘 안 보는데 무슨 그 몰빵 하나 봐요 또. 예? 근데 제가 아주 깊고 많은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2020년에 위성정당이라고 해갖고 열린민주당 만들어 본 진짜 장본인 아니에요. 그렇지. 왜 제가 앞장서갖고 지금
연동형 해야 된다. 우리도 위성정당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함의로 이해하고 행간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예. 김원준 씨가 그러더라고요. 정봉주가 최고의 전문가다. 그다음에 정봉주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불법이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도는요. 훌륭한 제도는 편법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난 할래요. 원천 봉쇄를 했어야지. 예.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빨리 결정했어야 돼.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병리평으로 가자면서 국민의 미래라고 당을 확정을 하고 요거는 민주당 빨리 이제 이거 결정하자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협상은 저는 좋은 결말로 못 내고 협상 아예 못할 거라고 일단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법을 바꾸지를 못하고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은 그렇다고. 예. 근데 확실히 이런 거예요.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씨. 예. 이 친구는 그냥 무슨 말만 하면은 무슨 여의도 정치, 여의도의 문법, 뭐 여의도 사투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정치권에 들어와서 잘못 배운 거예요. 꼼수와 편법에 네. 그냥 집합주의 요 짧은 기간 안에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아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못 나가는 내가 한동훈이라면요 우리 위성정당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갑시다 하면 돼요.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아주 정당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척하면서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뺏기자. 진짜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한다면요. 나는 의석수가 밀리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다. 그러나 제도 개혁에 한도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10석 15석 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감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 연동형을 할 때 꼼수 정당이 들어오면 국가적으로요 제도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편법으로. 그럴 때 사회적으로 말이에요. 그 어떤 전통이 하나 생겨야 돼요. 위성정당 같은 꼼수정당 만들면 3대가 망하게끔 하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지 못하면 이 제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동형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상. 이걸 악마화 시키면 안 되고 요거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기레기분들 참 훌륭하세요. 왜 그걸 중계만 하실까? 언론이 왜 그런 짓만 해야 될까? 이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언론이 일제히 비판을 해야죠. 이거 진짜 나쁜 짓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니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그럼 이 제도가 좀 위성정당 하겠다 그래봐요. 대한민국 언론이 아니라 저 우주에 있는 언론까지 끌어다 비판할 거예요. 아유 희한하단 말이야. 당신들 있잖아요. 최근에 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거를 윤석열 반응과 민주당 반응을 보도하는 게 언론입니까? 그걸 기계적 중립이라고 얘기하고. 나 진짜 정봉주원한테 피해가 갈까봐 욕설 한 번 참았다 방금. 예, 참으세요. 참을 인자가 3개면은 당선이 됩니다. 나는 참을 수 있어. 내가 욕설을 안 한다 그래서 한이 맺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민주당 역사에 정말 감옥까지 갔다 오는 개고생을 하고도 지금도 공격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한 맺히지 사실은 가슴에. 여러분들 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 대선을 위해 뛰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나? 없어. 현직 국회의원 중에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정봉주 의원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왜 정봉주 의원하고 방송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내가 마음에 빚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빚이 있으니까 갚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무슨 국민의 미래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놓으면 일제히 언론사들이 비판을 해야죠. 민주당은 어떻게 뭐라고 했더라? 민주당 재차 압박. 이게 언론입니까? 국진당이 아니라 이제 국민당이 되네. 국민당.
이건 위성정당 이름이니까. 예. 야, 근데 진짜 좋은 말은 다 갖다 쓴다. 뭐 국민의 미래. 왜 저번에 위성정당이 미래 한국당이잖아요. 네. 황교안이 저 당대표 할 때 저거 창당했던. 야, 그때 아마 저 본당이 미래통합당이었어. 미통당이었고. 저건 미안하다 미한당이었고요. 지금은 국민의 미래래. 아, 이름 너무 식혀졌는데? 새날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명 하나 지을 때 어떤 경우는 일주일 고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쉽게진다 이름부터가. 참.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 전당원 투표 추진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용도가 여러 가지인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전당원 투표를 저걸 하게 되면 60-70% 이상은 병립형 찬성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연동형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막 하면서 막 계속 당대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상이란 꿈을 먹고 살지만요. 정치는 현실이고 전쟁입니다. 예? 저쪽에서 총 쏘는데 난 쟤들하고 똑같은 총 쏘다가 내가 졌어라고 하는 게 전쟁이 아니고요. 저쪽에서 총 쏘면 총보다 강한 대포 쏘고요. 미사일 쏘고 하면서 이기는 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이 검찰 정권이 무척 무도하잖아요. 이건 80년대 감옥 갈 이 감정과 이런 열정으로 싸우는 거예요. 국회의원 의석수 하나요? 녹록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 몇 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한석이 아쉬운 판이다. 그리고 선거 없을 때 이상을 실현하자고요. 선거 없을 때. 예. 그러니까 그 전당원 투표 추진한다는데 예. 전당원 투표 결과로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한 절반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병립형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은 전당원 투표 결과를 갖고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의 폭정 독재 여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전당원 투표에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 협상의 지렛대로 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선거제 개편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현실은 그렇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가장 확률이 높은 건 51%는 저번 선거제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안이 무척 합리적인 것 같던데. 뭔데요? 그 권역별 병립형이 돼 권역별 비례. 그거 지금 공관위원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권역별 비례가 예. 실제로는 소수 정당들이 잘 안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권역별 비례로 하면은 소수 정당들이 좀 더 안 나오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소수 정당들이 왜 나와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 대의라는 게 있잖아요. 조정우 씨 같은 사람들 나오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그런 태도를 취해버리면 안 되지. 현실은 현실. 예. 어쩔 때는 근데 나는 이제 공학적으로 김진표 의장이 중도적 입장에서 절충적 입장에서 제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그 이명박 위원장도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비슷하게? 그게 가장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요즘 그 선거제도 안 들여다봐요. 모두 다 고민하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이 고민 안 하고 고민할 사람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저는 민주당이 절대 대승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은. 예. 근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를 추진한다는 게 전 당원 뜻대로 가겠다의 의도라기보다는 그 투표를 갖고 지렛대 삼아서 협상에는 임하겠지만 협상 결과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합의점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제 예상이에요. 예상. 예.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목표가 일당 되는 거 151석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마 민주당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내에 민주당 당론으로 선거제를 결정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예. 당론 추진이 또 쉽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 여기서부터 막혀요 일단. 아 근데 당론 추진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은 이따가 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고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 굉장히 예. 어 그건 시사 때 하시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각광을 받았던 건데요. 언론이 예. 또 안 써주니까 안 써줘요. 예. 큰 의미를 그렇게 막 부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민주당이 이번 주에 하위 20%를 통보한답니다. 이번 주에요? 어우 또 저번에 왜 저 당원 적합도 조사 등을 했잖아요. 예. 점수를 총 냈어. 그러면 이게 이런 거지. 좀 민주당 안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도 있는 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하위 20%에 든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지만 30% 또는 15% 감점입니다를 알고 경선 참여하는 거고 대략 여론조사 돌려봤더니 내 경쟁자가 꽤 많이 나와. 그러면 30%나 15%를 감점을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면 20% 아니에요? 네? 30% 20% 아니에요? 30% 20%라고. 하위 20%가 30% 감점이고 예, 그다음에 하위 20%가 20%. 20%요? 예. 15%라고 했는데 하위 20% 어쨌건 간에 예, 어쨌건 그렇다 간에. 치고 예. 그렇게 점수를 까먹기 시작하면은 속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경선을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럼 잘 포장해가지고 불출마 선언하시면 돼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여론조사 했더니 한 50%좀 나온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예, 출마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그 언론상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그런 느낌 들어요. 아, 이 사람은 그 하위 20%에 들었나? 이런 느낌 드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여요. 예. 아, 하위 20% 10% 안에 들어가면 경선하기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감점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빡세게들 경선이 붙기 때문에 20% 감점, 30% 감점하면 못 이기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길 수 있다면 경선 끝까지 하는 거죠. 전 경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거잖아 원칙이 전략 지역구 말고는 다 공천을 하겠다. 이재명 대표도 예. 면접 봤잖아요. 예. 그게 맞는 거죠. 여기다가 무슨 뭐 민주당 사당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기레기님들의 뇌피셜일 뿐이고요. 국민의힘보다 나아요. 하위 20% 정도 되면 30명이 넘거든요. 한 2명 정도 돼. 이 사람들은 사실상 컷오프예요. 32명쯤 되네. 오. 모욕주기. 더군다나 지금 이미 민주당이 10명 넘게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국민의힘 지금 장제원, 김웅 빼고는 없어. 예. 불출마가. 이미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10명 그러니까 불출마한 데다가 32명 정도 되면 사실상 40명 넘는 사람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걸러지는데 거기다가 경선이 붙은 지역에서 상당수의 뭐가 나오면 최소 5, 60 이상 바뀝니다. 맞습니다. 많이 물갈이가 많이 되네. 이야.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그 하위 20% 발표 안 하는 게 좋은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모욕주기 하지 않고 스스로 거칠이 결정하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잖아요. 그러면 탈당의 명분이 돼요. 그 리스크 줄이려고 엄청나게 고민을 한 적이 보여요. 맞습니다. 예? 그 댓글창 여러분들 그러지 마요. 왜? 이거 있잖아. 프라도 믿지 나는 병리평이나 연동형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꼭 악플을 달아대. 마치 내가 병리평을 반대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쉬운 문제면 이재명 대표가 왜 그렇게 고민을 하겠어요. 당내의 반발 쉽지 않아요. 한 5명이 아니고 80명쯤 되면 쉽지 않아요. 진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총선 이기고 대선까지 가게 만들어서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이야기해 주면 꼭 댓글창에 악플을 달아요. 왜들 그러십니까? 그게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초반에 프레임화 될 때 예. 병리평으로 가라만 민주당이 대승한다. 요렇게 프레임화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마다 달라.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이유가 이런 건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병리평으로 안 가면 욕할 거야? 그래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이 문제가 지금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마치 내가 병리병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들을 해. 결국은 그렇다니까요.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다가 이재명 대표가 다른 쪽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재명을 공격해. 나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갖고 뭐가 중요한지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예요. 예. 자, 그렇다 치고 얘기 빼고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 선거제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예. 그래서 곧 결정이 나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토론할 필요도 없고, 아휴, 저도 마음 같아서 끼어들어갖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거든요, 이게. 예, 전당 투표를 결정하기로 해서 참고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는 내 주장은 그래요. 병리평으로 못 가면 연동형으로 가되 위성정당 만들어라 해요. 그게 내 주장이라고. 그렇게 쉬운 문제였으면 지금까지 고민을 했겠냐고. 예. 내가 국민의힘 저 위성정당 당명 확정돼 있다는 이야기를 의제로 갖고 온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비판해라. 진보 정당들이나 시민단체들 국민의힘 먼저 비판해라. 국민의힘 만드는데 민주당 안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언론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이게 근데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요? 조금 더 가야 되나? 내가 봤을 때 다음 주 초 정도면 결론이 나고요. 결론이 나고요. 민주당도 이 상태 되면 위성정당 안 만들 수가 없죠. 쟤네들이 지금 위성정당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유가 병리평으로 가자는 저쪽에 그걸 주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아예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병리평으로 가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협상 카드로 쓰는 거고 민주당도 지금 전당원 투표를 붙이는 게 협상 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레버리지를 이렇게 쓰는 부딪히고 거죠. 내고 예. 있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설명드렸더라? 어쨌든가 오늘 방송은 뭐 우리가 또 박용진 선거운동을 해버렸네. 아니 근데 이제 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제 보도 나온 거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한테 감사해요. 네. 왜냐면 저 진짜 이게 유튜브는 많이 나왔는데 공중파하고 일반 언론이 공격하든 뭐하든 왜 강북 어제 또 메시지가 두 개. 강북을에 왔다. 왜 왔냐? 민주당스럽지 않은 의원을 심판하러 왔다. 딱 두 가지예요. 그걸 다 알려준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박용진 선거운동을 해버렸네. 또 낙선을 목적으로 한. 예. 농담이고요. 정정당당하게 싸워 그러면 이기십시오. 정정당당히 싸워 이기겠죠. 참. 그리고 왜 우리가 박용진 의원을 비판하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정치인으로서 발전성이 생겨요. 비판한 이유를 이해를 못해요. 조중동 나와서 민주당 비판해야 언론에 나오는 구조를 가장 즐기신 분 아닙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어떤 사람은 민주당 얘기하다가 감옥 갔다 왔는데 비교가 됩니까? 제가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갑니다. 예. 잘 싸우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정치천재 정봉주 93회 방송 마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새날 방송이 있다가 30분 후에 그리고 정봉주 TV는 7시에 우리 계열사 방송하는 거 이렇게 딱 시찰하다 보면 방송 재밌더만. 예.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강북구청 앞 그 지하철역에서 지역 집회론 최초로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합니다. 저녁 7시에. 제가 강북에 온 이유를 그분들이 탄핵 집회로 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 새날에 있다가 30분에 봬요. 예.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